위키. 야, 좋아하잖아. 아니 이게 무슨 새똥바지도 아니고, 다행히도 새로 이사가는 곳은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또 새똥을 맞을 일도 없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한 3박 4일 동안 여행을 갔다 와야 되니까 누가 오밤중에 전화해서 차 좀 빼주세요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 안전한 공간에다가 차를 좀 대놓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까 제가 봐둔 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조금 좁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뭐 주차의 달인이니까. 깨무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다. 다메.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억준입니다. 오늘은 7만 구독자 기념으로 제가 커뮤니티에서 질문들을 받았었죠. 아마 Q&A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하다 보면은 좀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잡일하시면서 오디오로 그냥 틀어놓고 혹은 자기 전에 틀어놓고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그냥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로 환갑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캐리어에 여행 갈 짐들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던 질문들을 답변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하도록 할게요. Q&A 영상을 찍으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너무 배고프고 당이 떨어지고 어지러운 거야. 그래서 급하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남대문 시장을 간 김에, 남대문 하면 여러분 뭡니까? 안경이죠. 안경을 샀는데 어울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요거 한번 어울리나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요거 이제 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좀 어울리는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적어주세요. 원래 눈이 좋아서 안경을 잘 안 썼는데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까 눈이 조금씩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리뷰에서 썼던 안경은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것도 있고 뭐 약간의 도수도 좀 있어서 영화를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쓰는데, 요건 이제 촬영용으로 산 겁니다. 전에 안경 살 땐 몰랐는데 요 균형이라든가 요 콧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친절에 감탄했습니다. 다음에 안경이나 선글라스 살 때 또 거기서 사도록 할게요. 집 앞에 안경집에서는 그런 것까지 안 해주더라고. 맞아, 나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 그럼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새 옷을 꺼내 입었는데 주머니에서 갑자기 지폐가 발견이 됐을 때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출해, 핫바 사가지고 데워 먹어야지 하고 전자레인지 뚜껑을 딱 열었는데 전자레인지 핫바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개꿀? 제가 좀 큰 가방을 가져왔나봐요. 예. 안 되겠습니다. 가방을 작은 걸로 바꿀게요. 또 작은 가방을 또 가져오니까 왜 이렇게 또 작아 보이지? 자, 이유진님께서는 어쩌다 모가가 되셨나요? 뭐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볼살이 어렸을 때는 젖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빠지더라고. 젖살이 아니라 그냥 제 살입니다. 카이저 소재님께서는 남들은 똥망작이라 표현했는데 은근히 엉준님은 마음에 드는 영화가 있으셨는지요? 저는 좀 예전 영화인데 다세포소녀가 그렇습니다. 다세포소녀를 많은 분들이 망작 얘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세포소녀는 망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컬트 영화입니다. 일부러 의도해서 그렇게 만든 컬트 영화인데 그걸 가지고 뭐 망작이니 뭐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이런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아닐까. 몰리님께서는 이걸 리뷰하라고? 못하겠다 하고 집어던지신 영화 있으신가요? 반대로 이건 진짜 추천해야 돼, 다들 봐야 해 라는 심정으로 리뷰하신 영화는 무엇일까요? 못하겠다 하고 집어던진 영화들이 많기는 많은데 그게 재미없어서 집어던진 게 아니라 딱히 할 얘기가 없어서 집어던진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독립영화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대체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 영화들이 덜어 있어요. 되게 제가 어떤 감명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영화가 대단히 뭔가 재미가 있거나 또 그게 또 어떤 그 영화 독립영화 나름의 어떤 가치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걸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들조차 없는 독립영화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영화들은 솔직히 보면 딱히 할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 싶어서 던진 영화들은 있습니다. 임경화님께서는 엉주님 구독자 7만 명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항상 재밌는 후기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하고 질문을 총 3개를 달아주셨는데요. 원래 보통 이럴 때 질문을 하나씩만 다는데 이렇게 눈치 어쩌다 영화 유튜버가 되셨나요? 그리고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영화를 리뷰하는 기준, 그러니까 좋은 영화의 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더 발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영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과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영화 유튜버가 됐냐뇨. 제가 무슨 뭐 사고 친 것처럼 유튜버가 된 것처럼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는 처음에 제가 유튜브로 하고 싶었던 컨텐츠는 웹디자인에 관련된 거였어요. 원래 직업이 웹디자인, 프론트엔드 개발자, 홈페이지 보이는 화면을 코딩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런 전문 지식을 알려주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혀 대중적일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가는 유튜브로 이렇게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유튜브는 하고 싶고, 그래서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원래 옛날에 영화 공부도 했었고 또 친구들한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또 거기다가 제가 외국 그 영화 유튜버들을 많이 봤어요. 뭐 크리스 스톡만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리뷰를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뭐 한국에는 저렇게 리뷰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장단점은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장점은 제가 하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 그런 재미, 뭐 잘 만들던 못 만들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리뷰 요청이라든가 뭐 어떤 컨텐츠 요청을 안 받는 이유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마. 단점은 제가 이제 얼굴을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가끔은 이 동네에서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 이렇게 동네에 다니는데 이렇게 꾸미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뭐 물론 제가 꾸민다고 뭐 더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추레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영화를 리뷰하는 기준은 스토리도 아니고요, 클리셰도 아니고 캐릭터도 아닙니다. 그 영화마다 그 영화 감독이 의도하고 있는 의도가 있잖아요. 연출 의도. 그 연출 의도가 이 장르에 맞게, 그리고 그 감독이 생각하는 것에 맞게 잘 표현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영화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연출 의도가 잘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잘 드러나야 스토리도 그렇고 클리셰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살아나고, 뭔가 명확한 의도가 관객들에게 전달이 돼야 관객들도 몰입을 하고 재밌게 보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뭐 있고요. 또 그거를 굉장히 잘 살려서 표현하는 영화들도 있죠. 그래서 그게 잘 표현이 되면 그 영화가 영화적인 재미의 호불호는 있더라도 저는 좋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뭐 재밌다 어쩌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까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더 발달하려면 일단 작가들이 좀 더 작가 활동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장 스태프들한테 뭐 임금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처우가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사실 그거는 프로덕션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영화라는 거는 프리 프로덕션, 즉 기획, 각본, 캐스팅, 영화의 준비 과정이 있고, 또 프로덕션 이후에 포스트 프로덕션, 뭐 편집, 뭐 후반 작업, CG, 그리고 뭐 홍보,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이 있는데, 이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의 투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여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영화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꼭 반드시 촬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뭐 안 받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작가들이나 감독들, 그리고 영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더 어떤 돈 걱정 없이, 좀 기간 걱정 없이, 아이디어 걱정 없이 좀 자유롭게 좀 시나리오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길면 길수록 영화 촬영이라든가 후반 작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거든요. 사실 히치콕 감독 같은 경우에도 제일 좋아했던 작업이 프리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장면을 찍을지 그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재밌지, 촬영하는 거는 그렇게 재밌다고는 안 하셨던 분이라, 그만큼 프리프로덕션 단계가 좀 더 치밀해지고 좀 더 견고해지고 또 그쪽 환경이 좀 더 여유로워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복쟁이님께서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회원 등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주로 가까운 극장을 다니기 때문에 가까운 극장은 롯데시네마입니다. 그래서 롯데시네마는 VIP 골드고요.
나머지 메가박스랑 CGV는 일반 회원 등급입니다. 송지희님께서는 제1회 망장영화제를 통해 생긴 득과 실은 무엇인가요? 실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득이었던 것 같아요. 망장영화제라는 타이틀 때문에 저의 개성이 조금 더 살아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영화를 그냥 욕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기도 하고 풍자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놀림의 과정들을 이제는 많은 대중들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더 어떤 그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그 자체를 이제는 많은 분들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같이 즐기고 이런 과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그리고 2회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었고요. 앞으로 3회, 4회, 5회 쭉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초코파이 오리오님께서는 펩시인가요? 코카콜라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콜라입니다. URY님께서는 엉주님 정도면 1년에 영화비만 얼마를 쓰시나요? 뭐 할인을 안 받는다 치면 요새 영화 티켓이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한 달에 최소 10편은 극장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뭐 10만원씩 12달이면은 태영하고 태태하는 뷰이님께서는 풍악을 올려라 엉주님 7만 마구마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총 5개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눈치 없이 실제로 만나본 유명인 있나요? 있으면 후기를 듣고 싶어요. 뭐 실제로 만나본 배우들은 굉장히 많죠. 뭐 정우성 씨, 하정우 씨, 뭐 그 외에도 공효진 씨, 뭐 하여튼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사석에서 만난 게 아니고 또 그분들하고 뭔가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무슨 어떤 그 영화제 현장, 리셉션 뭐 이런 데서 그냥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뭐 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거는 없고 단지 딱 하나 역시 배우는 배우다. 자취인으로서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취 경력만 10년이 넘습니다. 이 집에서만 거의 한 7, 8년 살았던 것 같은데 처음 자취할 때는 요리하는 거가 재밌죠. 그래서 굉장히 요리 많이 하고 또 친구들 초대하고 뭐 같이 파티도 하고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좀 지나면 지긋지긋해요. 최근 한 1, 2년 동안에는 거의 시켜 먹거나 나가서 사 먹거나 그냥 뭐 대충 때우거나 이렇게 지내고 있죠. 자, 3.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유튜버로 성공해 방송인이 되고 싶거나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거나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딱히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목표나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꿈이 있고 뭔가 목표가 있을 때 그거를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또 방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그냥 꾸준히 활동을 하자가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목표는 없어요. 그냥 물론 저도 예전에 뭐 영화 공부를 했었고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영화 감독이 꿈이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은 영화를 만든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반려묘를 키우시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반려묘가 엉주님께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세요. 저에게 이 미키랑 쪼꼬가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두 마리 다 길냥이였고요. 쪼꼬는 제가 구조를 했고 미키는 다른 분이 구조를 했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제가 사실 예전에는 뭐 몸도 안 좋고 뭐 건강도 안 좋고 뭐 성격도 되게 소심하고 이래서 되게 뭔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겁도 많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망설이는 게 많았고 되게 소심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자존감도 그렇게 높았던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뭐 고등학교 졸업에다가 뭐 대외적으로는 이제 영화 감독이 될 것처럼 막 뉴스에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랬다가 엎어지고 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되게 심적으로 고생이 많았거든요. 근데 고양이를 키우면서부터는 사는 거 자체가 저의 삶의 태도 자체가 좀 대범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걱정하고 우려하고 막 이랬다면 지금은 그냥 하자. 왜냐면 이 고양이들을 키우는 게 하나의 생명을 키우는 거고 사실 굉장히 많은 손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또 저한테 또 많이 의지를 해야 되고 서로가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일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앞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그냥 부딪혀보고 뭐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고 뭐 실패한다고 제가 뭐 인생의 어떤 구렁텅이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막 할 일은 사실 살면서 거의 없잖아요. 그냥 조금 뭐가 안 될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걱정이 사라진 거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대범해진 거 그런 게 이 친구들을 키우면서 바뀌게 된 제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에게 되게 많이 고마워하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챙겨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지금까지 본 영화 중 이 장면은 너무 인상 깊어서 그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제가
여행 가고 싶고 제가 보고 싶고 제가 놀러 가고 싶은 곳은 약간 다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앞으로도 엉지로서 100만까지 쭉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즐링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재평가됐다 싶은 영화가 있으신가요? 최근 영화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마녀, 그리고 외국 영화 중에서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습니다. 난 보헤미안 랩소디가 어떻게 이렇게 상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면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는데 궁금해서 찾아본 다른 해외 리뷰어들이라든가 뭐 국내 리뷰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영화 평론가님도 왜 보헤미안 랩소디가 뭐 대중적인 사랑은 받을 수 있어도 작품까지 그렇게 고평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주우님께서는 처음 엉찌가 구독자 이름이 되었을 때 무슨 기분이셨나요? 좋다. 영진예님께서는 7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를 쉽게 볼 수는 없지만 리뷰로나마 최신 영화를 접하며 볼 수 있는 추천 영화는 직접 관람도 하고 늘 즐겁게 영상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궁금한 것은 직업적으로 영화를 많이 보실 텐데 휴식하시며 시간 보내고 싶으실 때도 영화를 찾아보시나요? 관람하면서 힐링한 영화가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버닝을 영국에서 상영해서 잘 관람하고 영국 분들이 흥미롭게 보시고 서로 좋은 영화라 말하며 나가는 걸 보고 기분이 묘했답니다. 영국에서 사시는 분이신가봐요. 사실 휴식하면서 영화를 잘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집중을 해서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그냥 틀어놔야지 하면은 안 돼요. 그냥 계속 보게 돼. 그래서 쉬면서 보지는 않고요. 쉬면서는 그냥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관람을 하면서 힐링했던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저한테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 약간씩 어떤 변화를 준 그런 영화들은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으면 머니볼이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냉철한 리뷰 많이 부탁드린다고. 알겠습니다. 양복쟁이님께서는 리뷰했던 영화 중에서 번복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곤블리님께서는 축하드립니다. 엉주님 지금 프리랜서신 거죠? 처음 구독할 때만 해도 직장 댕기면서 투잡하신 것 같던데 엉주님 망장영화제 때 실물로 보니 더 잘생기셨답니다 여러분. 잘생기셨답니다 여러분의 점이 3개가 들어가 있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그전에도 프리랜서로 일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전업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죠. TSG님께서도 왜 잘생겼나요? 저 먹이려고 이런 거 다신 거 아니죠? 원원님께서는 언제부터 영화에 관심이 생기고 좋아하시게 됐나요? 글쎄 저는 아마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막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보다는 주로 집에서 비디오로 영화를 봤었는데 진짜 비디오 가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빌려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도 단골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가끔은 사장님이 이렇게 청불 영화 이런 것도 이렇게 쓱 사장님 권한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에로 영화 이런 게 아니라. 레이첼린님께서는 리뷰 영상 제작 과정이 궁금해요. 영상 촬영 과정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는 영화 감상도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메모를 하기 힘들 텐데 그 영화의 특징 등을 어떻게 정리하셔서 리뷰를 준비하시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메모를 하지는 않는데 몇몇 영화 유튜브 하는 친구들은 정확한 정보를 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를 이렇게 무릎에다가 대고 하면서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가방에다가 이제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놓고 보면서 타이핑을 하시면서 메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메모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메모를 하는 동안 장면을 놓치니까. 영화에서는 한 프레임 한 프레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로 잘 안 가는 편이고 그냥 저는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는 거고 물론 뭐 정확한 단어라든가 뭐 이름이라든가 용어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죠. 그런 거는 좀 낯선 거니까. 근데 영화에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되게 잘 기억을 하는 편입니다. 다크부스트님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관은 어디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박스 MX관을 좋아합니다. 저는 화면의 크기보다는 사운드를 좀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를 좀 제대로 즐기고 싶을 때는 메가박스 MX관을 가서 봅니다. 뭐 상암에서 볼 때도 있고 코엑스에서 볼 때도 있고 신촌에서 볼 때도 있고. 루유님께서는 구독자 7만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엉주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엉주님의 이상형은 어떤 영화의 어떤 인물이었나요? 저는 뭐 영화 속의 이상형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에서 제니퍼 로렌스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저는 자기 주체의식도 있고 좀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전부터 늘 이상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매력이 잘 드러났던 영화여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배우한테도 매력에 빠지고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니 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망작영화제를 생각하게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하도 망작이 판을 쳐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하셨던 건지 궁금해요. 일단 예전에 그 영화 유튜버들끼리 한번 연말에 모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뭐 연말이고 연초고 한데 우리 뭐 각자 시상식처럼 어떤 한 분야씩 딱 정해가지고 상을 주는 그런 콘텐츠 영상 콜라보 영상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딱 화두를 던진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것들이 구독자가 많으니까 다들 뭐 듣는 둥 마는 둥 해서 그래서 그냥 잊고 있다가 나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혼자 하는데 한 부분만 상을 주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왕에 영화제 같은 거를 한번 패러디를 해보자, 시상식 같은 거를.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망작영화제 1회였죠. 근데 하고 나니까는 반응도 너무 좋았고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회까지 성공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장인영님께서는 7만 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작영화제 말고도 저번에 고향에서 했던 강연처럼 더 많은 행사를 하실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저번에 갔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강연했을 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가 봐요. 그 강연이라든가 뭐 이런 행사들을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러주셔야 되는데 제가 뭐 구독자가 7만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숫자긴 하지만 다른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유튜버 분들에 비하면 사실은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안 불러요. 10만 명도 안 되는 유튜버는 뭐 학고잖아, 학고. 그분들의 기준으로는. 그래서 잘 안 불러줍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게 되면 여기 이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장소 대관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넣어줄 밤님께서는 왓챠 플레이 다시 시작해 주시면 안 되나요? 엉주님 별점 매기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왓챠에서 별점 매기는 콘텐츠 했잖아요. 그거 이제 라이브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조님께서는 방구석 1년에 출연하셨을 때 인터뷰 내용 중에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지만 준비 중에 포기하고 말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다시 도전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감독이 아니더라도 영화 제작 관련 참여 계획은 없으신가요? 물론 있죠. 물론 있고요. 사실 저는 좀 바랍니다. 제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제가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시나리오 모니터 요원 그때 이제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했었고 또 영화 어쨌든 저도 제작에 뭐 많지는 않지만 참여했던 경력도 있고 또 영화에 대해서 잘 아니까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발 누가 뭐 옆에서 이렇게 뭐 조언을 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하고 싶죠.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안 불러줘요. 영화사마다 가가지고 떡떡떡 저 엉준인데요. 이번에 영화 만드신다면서요. 제가 어떻게 좀 한마디 좀 거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불러주면 가지만 뭐 그렇지 그 전에는 이도현님께서는 이렇게 재미지게 찰지게 리뷰해주는 엉주님인데 구독자가 이제 겨우 7만이라니 믿기질 않네요. 10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엉주님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거는 뭐 왁구죠. 어떤 그런 왁구였으면 영화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10만, 20만, 50만까지는 그냥 가. 여러분 유튜브는 외모지상주의예요. 동타님께서는 영화 촬영이나 영화판 돌아가는 방식을 타 유튜버보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영화 촬영 관련 직종에 종사하셨었나요? 맞다면 극본인가요? 촬영인가요? 뭐 영화 연출이죠. 영화 연출이면 사실 뭐 촬영, 극본 다 두루두루 보는 거니까. 영화 공부를 했었고 영화 감독이 될 뻔 했었고 그리고 영화 현장에서도 뭐 일을 했습니다. 그 상업 영화 중에서는 한 편 크레딧에 올라간 게 있고 나머지 뭐 독립 영화, 단편 영화 뭐 많죠. 초모마님께서는 저는 솔직히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영화에서 CG 말고 영화 미술, 화면 구도, 소리, 음악 같은 양식 측면에서 크게 발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은 진짜 월등히 발전을 했어요. 뭐 촬영, 음향 효과, 음악, 뭐 편집, 디지털 색 보정 등등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눈에 띄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발전이 안 됐다고 느끼는 이유는 영화가 연출이 그지 같아서 그래요. 영화의 연출이 좋아져야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눈에 띄기 마련인데 영화 자체가 별로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도 되게 형편없어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많이 발전을 했는데 호짜님께서는 JK 필름 영화 정주행하기 대 임창정 영화 정주행하기 그냥 제 눈을 빼가세요. 짬찌병장님께서는 솔직히 엉주님 본인은 나름 괜찮게 봤는데 주변 평가가 혹평일색이라 어떡하지 싶었던 적 있다 없다.
있기는 있었다. 개인적으로 군함도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함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 물론 제가 말도 안 되는 댓글에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제가 의도하지 않게 저도 기분이 좀 많이 상했고 그리고 물론 영화 자체적인 문제도 있었고 영화 외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사실 군함도는 영화의 그 외적인 문제가 훨씬 더 컸었는데 그렇게까지 영화 내적인 문제까지 깔 정도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거는 사실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될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성윤님께서는 이거 망작영화제를 1년 단위가 아니라 반기 분기별로 해야겠다는 사명감 만드십니까? 이게 이제 망작영화들이 많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막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망작영화제가 재미가 없어. 뭐 영화제라든가 이런 콘테스트는 치열해야 돼. 치열해야 재밌지. 뭔가 요번 달에 망작 저번 달에 망작 이러면 막상 생각했던 것만큼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대체 이 중에 최악의 영화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어야지 재밌는 거지. 수원팍님께서는 엉주님은 영화관 음식 중에 뭐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영화에 온 신경을 집중하시느라 아무것도 안 드시나요? 저는 극장에서 잘 뭘 먹는 편이 아니에요. 뭐 가끔 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이 시간에 영화를 보고 또 그 다음 영화 보고 그 다음 영화 보고 하루에 2편 3편씩 볼 때도 있는데 그렇게 연달아서 볼 때는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그럴 때 뭐 나초나 팝콘 이런 걸 먹고요. 보통은 거의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팝콘이나 이런 게 좀 헛배 부르게 해서 먹고 나면은 조금 속이 불편해서 이한주님께서는 7만 돌파한 기념으로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고전 망작 리뷰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아니 새 망작들도 차고 넘치는데 뭐 옛날 망작까지 뭐하러 또 건드려요. 상현리님께서는 아직도 대전에 서식하고 있나요? 저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대전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미 한참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대전에 살고 있다고 누가 소문내고 다니나요? 박용혁님께서는 볼 영화를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영화 리뷰가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영화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봅니다. 그냥 개봉작 시간 되는 거 그냥 봅니다. 더 시간이 남아서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러면 맨날 영화만 볼 수는 없어서. 지구본님께서는 2회 망작영화제 및 신과 함께 패러디 영화 만족스러운 퀄리티 나오셨었는지. 저는 그 패러디 영화를 이제 만들 때 저는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저는 진짜 개판으로 만들 줄 알았어. 진짜 엉망진창으로 진짜 개쓰레기처럼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와도 오히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망작영화제니까 거기서 나오는 영상이 쓰레기여도 그것도 나름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출연해주신 다른 유튜버분들께서 너무 열연을 해주시고 너무 컨셉을 다 잘 살려주셔서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고 편집을 할 때도 이거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잘 나왔어요. 그리고 뭐 무대 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평가를 받아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좋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짜짱 다이스키님께서는 전에 강의 때 엉주님이 평점을 안 매기는 이유가 재밌게 봤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어려워서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점은 주관적인 거라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가위 형이나 천지이승국님처럼 왓챠에다 엉주님이 다른 영화 평점 매긴 거 보고 싶은데 평점 매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엉주님 취향이 궁금해요. 제가 평점을 안 매기는 이유는요. 주관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주관적인 건 맞아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점을 잘 안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의 완성도도 떨어지고 이 영화의 재미도 분명히 떨어지는데 뭔가 그 영화의 여러 가지 어떤 칭찬할 것들, 좋아했던 점들을 높게 평가해서 높은 점수를 줬다 쳐.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8점. 근데 뭐 어떤 영화는 정말 재밌고 정말 완성도도 있고 정말 그런데 그 영화는 뭐 7점을 줬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후진 영화는 8점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든 영화는 7점이에요 라는 반대 의견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그런 점수를 매겼지만 남들이 볼 때는 객관적인데 그게 함정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영화도 점수를 높게 주면 재밌을 것 같고 또 그 기준을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할지 또 그거에 따라서 영화는 형편없어도 점수를 높게 나오고 하여튼 굉장히 함정에 빠지기가 쉽고 너무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평점을 잘 안 매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브 방송 중에 왓챠에서 평점 매기는 컨텐츠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평점을 매기는 게 주 컨텐츠는 아니었고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갑자기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오늘은 무슨 영화 얘기하지? 이러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왓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왓챠에서 평점을 매기면서 그런 컨텐츠를 했던 거지. 그리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매겨놓은 평점을 객관적인 평가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영화는 작품이고 작품은 예술이고 예술이라는 거는 결국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중요한 판단의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치화하는 거는 사실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참고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평점은 매기진 않을 거고요. 다만 왓챠에서 뭐 별점 매기는 컨텐츠 이런 거는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간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희님께서는 인생 영화 알려주세요. 구독자들의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뭐 늘 건전한 비판, 건전한 피드백은 늘 겸허히 수용을 했는데 그런 건전한 비판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쌍욕이지. 그리고 건전한 비판은요, 여러분들이 굳이 그 지적을 안 해주셔도 만드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만들면서 편집하면서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랬으면 안 되는 거를 사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지적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뭐 인생 영화는 무엇이냐, 최고의 영화는 무엇이냐, 최악의 영화는 무엇이냐, 최고의 배우는 누구냐,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본 영화 편수가 진짜 뭐 거의 수천 편이 돼요. 뭐 1년에 보는 영화가 거의 100편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어떤 영화가 최고의 영화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이 영화가 최고의 영화였지만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내후년에 내내내 후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저의 최고의 영화는 이거예요 라고 딱 단정지으면 그냥 거기에 딱 사람들이 기준이 박혀버리고 고정이 돼버리고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고 영화, 재밌는 영화는 늘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서 재밌었던 영화들이 저한테는 늘 최고의 영화였어요. 그냥 어떤 영화는 무조건 이거는 막 뭐 죽기 전에 봐야 할 엉준의 영화 10가지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임종 직전에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분야를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재밌게 본 액션 영화는 무엇이냐, 뭐 스릴러 영화는 무엇이냐, 이런 영화는 어떤 영화냐, 뭐 이렇게 딱 어떤 주제를 특정 지으면 거기에 맞는 영화들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냥 단순히 그런 모든 영화들을 다 포함해서 최고의 영화, 이거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요.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지만 답변을 탁 못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재밌게 본 영화들, 좋아하는 영화들은 다 저마다의 사연이고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데 최고로 이거를 등급을 매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올림픽 이런 경기를 보시면 100m 달리기를 누가 우승할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각자 기록이 다른데 당연히 그 최고 기록 중에 높은 기록을 가진 사람이 이기잖아요. 늘 이기던 사람들이 거의 이기잖아. 그런데 분명히 이 아래에 있는 선수들은 이 선수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올림픽에 나와서 열심히 경기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승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가 세운 자기 최고 기록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메달을 따야지 뭔가 최고일 것 같고 그러지 못하면 뭔가 최악일 것 같은데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영화들이 있고 다 각자만의 매력과 각자만의 어떤 장점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라 그러면은 저는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앞으로도 해주지 좀 마세요. 역시 또 저의 활동,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를 걸어주시고요. 영화 리뷰 말고도 재밌는 모습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되게 많은데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직 구독자가 조금 남들에 비해서는 적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다만 제가 혼자 영상을 찍고 혼자 편집을 하고 제 유튜브 수익 자체가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한테 뭐 광고가 들어오기를 해, 뭐가 들어오기를 해, 사실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냥 오로지 제가 만든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수익 창출 외에 뭐 광고라든가 뭐 강연이라든가 뭐 GV라든가 외부 행사 이런 거 저한테 뭐 일절 없습니다. 일절 거의 없어요. 뭐 그냥 가끔 어쩌다 방송 출연 뭐 한두 번 하는 거 정도 말고는 사실 그렇게 큰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직장을 다니는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수준에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먹고 살만한 수준에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되게 많아요.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더 많은 모습들을 더 이렇게 여러분들 더 욕심만큼 제 욕심이면 정말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천천히 어떤 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금처럼 좀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좀 더 성장한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미키랑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몇 번 못 쳤죠 지금 영상에서. 예. 자 그러면 저는 또 내일 여행 잘 갔다 오고요. 또 여행 전에 영화 리뷰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저도 아쉽고 시간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또 제 체력은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 기계처럼 하루 종일 24시간 48시간 내내 돌릴 수는 없잖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당도 채워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이래야지 이제 다음 일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옛날부터 응원해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로 알게 되신 분들도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들이 보인다면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독자 10만, 20만, 100만 되는 그날까지 저희 활동도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 그리고 더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